여기 보시면 이제 Question Unveil the Answer라는 이제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질문으로부터 이제 답의 베일을 벗기는.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A Cup of Curiosity라고 돼 있는데 호기심 한 잔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 차 마시면서 디저트 먹으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증폭시켜 주는 그런 시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말 그대로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실패를 가치 있게 끌어안는 곳, 그리하여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는 곳, 미지를 탐험하는 용기와 세계를 확장하는 기쁨을 담은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공간만큼이나 톡톡 튀는 뭔가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그냥 이름 석자 얘기하는 게 가장 잘 소개하는 것 같아요. 송정현입니다 하고. 도대체 송정현 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신서비스, 신제품 같은 개발들, 주로 이제 기술 창업 팀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행사나 교육 사업 기획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과학 카페, 사이언스 카페도 이제 운영하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자아를 갖고 있듯이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뭐 이런. 평범함을 거부하는 독특한 물음표. 그의 이름은 송정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이곳을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바로 과학입니다. 대덕연구단지의 다양한 연구원과 교육기관들이 울창한 숲처럼 겹겹이 펼쳐진 곳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길가 골목 어디서든 박사님 하고 부르면 못해도 2명은 뒤돌아본다는 아주 독특한 과학 동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페의 풍경도 어딘지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그 정도 이제 절반 정도 추출됐으니까 네, 요 정도 드시면 되고, 이제 만약 좀 진하게 드실 거면 저거보다 조금 더 네, 하셔도 돼요. 네. 뭔가 중요한 실험에 몰두한 과학자 느낌 물씬 나는데요. 네, 요거는 스타프레소라는 머신이고요. 저희 메뉴 중에 대표적인 체험 메뉴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압력이 차면 스탑밸브가 이렇게 열려서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에스프레소 이름처럼 이제 빠르게 커피를 추출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절반 정도 추출이 되면 여기에 이제 커피를 타서 드시면 아메리카노, 그냥 드시면 에스프레소.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저희가 보통 따뜻한 메뉴에 많이 얹혀서 나가는데 스털링 엔진이에요. 그래서 1800년도 초반에 로버트 스털링 교수가 만든 대표적인 외형 기관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커피의 열 에너지가 이 밑에 플레이트로 전달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기체가 이제 팽창하고 위에 플레이트에서는 이제 온도 차이에서 냉각되니까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저온 스털링 엔진이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물리학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선 가능합니다. 은은한 커피향을 그저 여유롭게 즐기면서 말이죠.
네, 요거는 이제 에이드 메뉴인 오로라 에이드입니다. 요 오로라 에이드는 여기 있는 블루 시럽을 이렇게 천천히 부으면 1차 색변화가 있고요. 원래는 파란색인데 여기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여기 있는 이제 산성 레몬 시럽이죠. 산성 성분과 만나면서 1차 색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파란색이었던 요 시럽 색깔이 산성하고 만나면서 붉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레몬 시럽을 다시 이제 잘 저으면 2차로 이제 핑크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질소의 농도랑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초록색이 됐다고도 하고 뭐 붉은색이 됐다고도 하거든요. 이제 오로라는 실제 이제 태양풍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물리적 현상이라면 이제 오로라 에이드는 이제 화학적 현상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빨대로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냠냠 굿. 네, 물리에 이은 두 번째 수업은 화학이었군요. 교과서에선 어렵게만 느껴지던 내용들이 예쁘고 맛있게 기억됩니다. 이번 메뉴는 라바 케이크입니다. 라바 케이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산 폭발의 순간을 이제 연출을 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포크 2개로 케이크를 가르면 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여기 있는 잼 같은 경우는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점도가 높아도 안 되는 적당한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점도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또 맛도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화산 가스를 연출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산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화산재들을 맛있게 뜯어서 먹으면 되죠. 솜사탕이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흑계랑 함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과자는 포요틴이라는 프랑스 과자인데 흘러내린 용암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산탕과 화산재를 먹는 듯한 그런 식감을 내주죠. 맛있네요. 물리와 화학에 이어 이번엔 지구과학까지? 밑줄 긋고 달달 외우는 과학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과학. 송정현 대표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호기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가 직접 개발한 과학적 음료와 디저트들은 이름부터가 재밌는데요. 주상절리를 닮은 모양의 주상젤리.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된 쥐라기 시대의 여감을 본따 만들었다는 쿠키. 그 밖에도 달과 화성, 현무암과 지층, 블랙홀과 사건의 지평선 등 다양한 과학 용어들이 교과서를 탈출해 카페를 찾은 손님들에게 즐거운 체험으로 다가갑니다. 재밌죠.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직접 체험해보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짜놓은 이런 과학적인 식음료들, 이게 여기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도 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더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곳 좀 많으면은 확실히 애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과학과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드러내 준 것뿐인 거고요. 우리가 평범한 커피인데 그 안에서 과학적 요소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카페에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커피 안 마시는 사람 없고. 그런데 뭐 에이드니 뭐 주스니 다 먹지만 거기서 과학적 요소를 저희가 드러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것 같지만 상당히 평범한 거죠, 사실은.
입구에 오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오브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저희 이번 달의 컨셉에 맞는 이제 각종 오브제들과 책이 이제 큐레이션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주제는 지금 이제 우주와 관련된 컨셉의 오브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머리 위를 보시면 소유주 TMA-12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이소연 박사가 실제로 우주에 나갔을 때 탑승했던 우주선을 3D 프린팅하고 채색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매달 주제를 선정해 카페 곳곳을 갤러리처럼 꾸미는데요. 과학자나 작가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이제 이번 달 컨셉에 맞게끔 또 우주와 관련된 오브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캄포델 시엘로 운석, 실제 운석 샘플이고, 요거는 이제 태양계에서 이제 지구로 표현한 이제 금속 오브제고, 세턴 로켓입니다. 인류 역사상 달에 첫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도 바로 이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고 하네요. 전시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메인 오브제 룸, 뭐 아니면 큐리오시티 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갈릴레이의 이제 업적, 생애와 이제 그런 업적과 관련된 금화 코인이에요. 또 이제 갈릴레이가 만든 이제 온도계, 세계 최초의 온도계고, 뭐 이런 은화, 뭐 이런 이탈리아에서 발행한 거라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수집품들을 이제 수집하고 있고. 마치 송정현 대표의 머릿속 호기심을 그대로 꺼내놓은 듯한 공간인데요. 과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챗 GPT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제 패드예요. 카페에 와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궁금한 걸 많이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걸 한번 볼까요? 여기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서 지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랬더니 챗 GPT가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천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지구도 형성되었습니다. 뭐 not bad. 나쁘지 않네요. 네. 책장을 그저 훑어보기만 해도 과학기술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베스트셀러와 추천도서, 그리고 새로 나온 책들까지 지루해질 틈 없이 수시로 책이 바뀌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세미나실인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오셔서 이제 약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뭐 개인 손님들도 이 공간에서 이제 또 즐기셔도 되고요. 여기서 빔도 내려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굿즈랑 키트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책과 그와 관련된 오브제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뉴턴과 관련된 책들과 뉴턴 오브제들,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과 오브제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고, 뭐 뉴턴의 흉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 놓은 것들이고요. 네모난 책장은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전시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나 방대한 취향과 깊이라면 송정현 대표는 과학 전공자겠죠? 아니면 어릴 때부터 과학 마니아였을까요? 사실 저는 학생일 때는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과 과학입니다. 옛날에 그 어릴 때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생물부터 시작해서 지구과학까지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배웠는데 이게 뭐였지? 그러면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장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내가 그걸 기획하고 그런 공간, 시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확실히.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싶어서 이런 시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대의명분으로서는 이런 공간이 사실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오늘 한국천문연구원하고 이제 오전에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천문우주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꼬마 우주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제 토요일 오전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런 이제 과학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강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고요. 뭐 네트워킹 파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대전.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동네의 매력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가까이 자리한 연구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꼬마 우주인은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호성입니다. 지구는 얼마나 크냐면은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3,000km. 점점 숫자가 커져서 여러분들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점프하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그렇죠. 달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아까 빛이 1초에 얼마 간다 그랬죠?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오는 데는 빛이 1.3초 걸려요. 경직된 강연장이 아니라 335 가족이 모여 앉아 차 한잔 마시면서 듣는 과학 이야기. 달까지의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던 우주과학이 오늘은 공상 만화 영화처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나중에 꿈이 이런 카페를 만들고 카페에서 이런 강연장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먼저 했다는 게 너무 부럽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약간 딱딱할 수 있거든요. 청중과 이 강사가 딱 나눠져 있고 카페에서는 각자 차 한잔 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다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더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카페라는 데에서 과학 체험을 한다는 게 뭔가 재밌었을 것 같았고 기대됐었어요. 실제로는 어땠어? 실제로 전반적으로 재밌었어요. 네, 우리 어린이 손님이 전반적으로 재밌었다는 친절한 평가를 내려줬는데요. 송정현 대표는 그동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게, 그러나 너무 가볍지 않게 과학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서 늘 고민해왔습니다. 네, 쉬며 돌아오며 하세터 토요! 사실 뭐 쿠아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 쿠아라는 시공간은 일반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 그리고 내가 뭔가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게 과학이 아니어도, 기술 쪽이 아니어도 뭔가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한번 더 찾아볼까? 이런 호기심을 자극해주면 그건 학습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과학적 호기심,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극해주고 뭔가 질문거리, 이거 좀 더 궁금해졌는데? 질문거리들을 만들어준다면 저희 쿠아에서의 역할과 책임은
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해요. 현무암처럼 생긴 이것의 정체는 사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인데요. 보여지는 것 이면에 숨겨진 것들, 우리는 그걸 고유한 색깔 혹은 본질이라 부르죠. 올해 또 뭐 달라진 게 있나 해가지고 혹시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송정현 대표의 본래 색깔이 듬뿍 배어나는 하루입니다. 그럼 빼고 게릴라로 하는 팀을 구해주세요. 다시 찾아주시고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날 저희한테 좀 미리 보내주시면 좋을 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의 본업은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는 진짜 전화 하루에 막 100통 할 때도 있어요. 이외에서 단내가 날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술 창업 컨설팅이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이라서 본캐인 거죠, 본캐. 제가 원래 하던 창업 쪽 일들이 이제 그 일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어쨌든 본업에서 열심히 벌어야지 또 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송정현 대표. 하지만 정작 그는 강의실보다 음악 동아리에서 보내는 날들이 더 많았답니다. 하루 10시간씩 드럼 연습을 할 만큼 음악에 빠졌던 청춘. 그러던 어느 날 졸업과 취업이라는 막막한 현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드럼 스틱을 내려놓고 그가 택한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성공한 이들에게서 배우는 꿈과 도전의 정신. 이른바 기업가 정신을 배웠고, 그렇게 창업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지구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미 글로벌한 시대니까 앞으로는 유니버셜 에이지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머지 않은 미래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을 내다보고 유니버설 시대를 나는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천문, 우주, 뭐 그 외의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예, 저희 게러지엠 멤버들이랑 같이 만든 차량입니다. 리베리온 5902라는 이름이고요. 모델명은. 그래서 약간 한국적인 디자인의 모티브로 해서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을 살리면서 뭐 2명이 탈 수 있는 이런 이제 2인승 전기차죠. 얼핏 봐도 차 앞쪽에 들어간 전통 창살 무늬하며 전체적인 둥그런 곡선하며 튀는 듯하지만 정감 있는 한국적인 멋이 배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et in. 예. 디자인부터 설계, 제작까지 하나하나 직접 만든 수제차. 이미 여러 번 운행 테스트를 마친 완성품이지만 시운전을 할 때마다 떨리고 설렙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일단 독특한 디자인부터가 이른바 시선 강탈. 그는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 출발은 부끄러움과 반항심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그러나 정작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차가 없다는 게 그는 못내 아쉬웠는데요. 그 마음에 공감하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8년 전 게러지 M이라 불리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얘도 이제 바디킷 해가지고 약간 클래식하게 오픈. 우리나라에 포드티가 있나? 우리나라에 포드티는 없죠. 고종 황제가 원래 타던 게 있었는데 1호차가 있었는데 1호차가 러일 전쟁 때 전소됐어요. 그래서 그게 모델 A인지 모델 T인지 뭐 알 수 없어요. 예, 요 차는 1925년식 포드 모델 T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대량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죠. 내년이면 100살이 되는 골동품이고요. 상당히 역사적인 오브제라서 제가 사왔는데 요거를 이제 100년이 되는 내년에 이제 좀 오리지널리티도 살리고 또 약간 한국적인 디자인 컨셉으로 해서 제작을 좀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던져지면 15명의 멤버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공장에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170 나왔어요. 70? 벌써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진 듯합니다. 480 나왔어요. 480.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처럼 과거에 우리 잊혀졌던 것들을 복원하는 뭐 의무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 그런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또 이제 좀 서로 또 배워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열정을 좀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재밌는 거. 이제 자동차 정비업을 오래 하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걸 좀 좋아해요. 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들었을 때 결과물이 빠르게 눈에 팍 들어오는 걸 좋아해갖고, 제가 그래서 이제 큰 움직임이나 용접이나 큰 작업은 거의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움직이는 내 바퀴를 통해 세상에 던져보고 싶은 발칙한 물음표. 최신의 기술과 오래된 역사, 거기에 한국 고유의 문화를 융합해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손끝으로 만들며 상상해봅니다. 게러지 M은 이동 수단과 관련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들 그룹이라고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로켓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잠수함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배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비행기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이동 수단과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있는 단체고요. 운송 이동 수단별로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교류하면 더 기술적 시너지도 있고 더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차지하더라도 상당히 즐거움을 주죠.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 그거를 한번 느껴본 사람은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인류 최초의 도구가 생긴 것처럼 뭔가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인간 본연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수렁거리는 봄날의 오후. 매년 4월 21일 과학의 날을 전후로 대전에선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이 문을 엽니다. 바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과학축제인데요. 송정현 대표는 축제의 핵심적인 기획과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쪽으로 사람 다니니까 이렇게 동선 뭐 막는 거 없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동선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른쪽 동선으로. 예.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섹션의 책임자니까 기획자이자, 그래서 섹션이 사실 잘 돼야 여기서는 어쨌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고, 메이커들이나 그런 스타트업들이 만든 제품, 과학과 과학 문화와 관련된 제품을 이제 체험해보고 여기 이제 비용도 지불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곳이 새로운 제품의 실험 무대이기도 해요, 사실은. 또 이쪽은 이제 책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과학기술 책방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테마에 맞게끔 뭐 볼거리, 즐길거리, 뭐 만들거리들을 이제 먹거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마파크 존입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2년 연속으로 열리면서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요. 참여객이 늘어난 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크닉 존이고, 여기 오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과학 보드 같은 것들, 보드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빌려서, 그리고 돗자리 같은 걸 이렇게 빌려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빌려받고 저기서 이제 그늘에서 이제 피크닉도 즐기고 게임도 이제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과문현답이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10개 분야의 과학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시민들이 현명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시민들이 질문을 하고 과학자가 답변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과학자가 질문을 하고 시민들이 답변을 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핵물리학 전공을 하신 이성교 박사님이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는 색깔이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입자의 색을 정한다면 어떤 색으로 정하고 싶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무지개색, 컬러풀한 게 이쁠 것 같아요. 분홍색, 이유가 다른 원자색과 잘 구분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재미난 해놨고 답변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이끌어낸다 했던가요? 과학자들의 질문이 생각의 씨를 던지면 시민들은 기발한 답변으로 생각의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송정현 대표의 역할이자 뿌듯한 보람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사이언스 갤러리라는 것도 저희가 기획했었거든요. 사이언스 관련된 일러스터들이나 이런 또 세밀화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학적 요소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런 작가들이 꽤 많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으로서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손수 그린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과학을 좀 느낄 수 있게끔도 해봤고,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조금 색다르게 경험해볼 수 있을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미있는데? 이런 거 좀 참신한데?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게끔 한다면
뭐 저는 뭐 축제에서의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아침은 매번 다르게 열립니다. 어떤 날은 과학 카페 대표로, 어떤 날은 과학 관련 컨텐츠 기획자로,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은 창업가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메이커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사실 그의 직업을 일일이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는 사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궁극적인 거는 이거지만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컨셉 디자인. 그래서 2017년 11월 1일에 제가 컨셉 드로잉을 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 1시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페어 서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메이커 무브먼트로 가장 유명한 이틀 동안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오는 큰 행사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제 주위에 항상 애들이 한 20-30명이 들러붙어서 이제 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제 주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공룡이야, 공룡이야, 뭐 이러면서 티라노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검증한 거죠. 사람들이 공룡의 형태를 하면 관심 있어 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증했으니까 만들어 보자 해서 3일 동안 밤새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게 13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전기 자전거 키트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막연히 어렵고 힘들어 보여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그는 없었을 겁니다. 미지의 세계라고 불리는 블랙홀. 그는 늘 블랙홀 너머가 궁금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호기심을 따라 블랙홀 너머로 무작정 들어가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홍국 씨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정현입니다. 황영철입니다. 저 궁금한데 예. 어떤 과정으로 행펜이 제작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 핸드펜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 원래 이제 동그란 원형 이제 전 쉘이라고 하거든요. 쉘. 네, 저렇게 보면 은색이에요. 프레스로 이런 이제 음을 내는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율 후에 이렇게 상하판 접착을 해서 붙이고, 다른 악기들은 줄 현의 어떤 길이로 해서 그걸 조이고 풀고 해서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음을,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1배수와 2배수와 3배수가 정확하게 맞아지면서 네네네. 하모닉스가 발생이 합니다. 이게 물리적 현상으로. 그 하모닉스가 발생하면서 그럼 이건 예. 물리적인 현상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 맞습니다. 물리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물리에 좀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악기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걸 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기 또 물리가 또 들어있는 줄 그렇죠. 몰랐네. 두 개의 원형 철판을 나란히 포개어 붙인 모양의 악기. 핸드펜이라 불리는 타악기인데요. 송정현 대표는 이 악기의 제작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은은한 소리에 반해서 과학 카페 행사를 통해서 핸드펜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마이크라는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오픈 마이크처럼 내가 이런 콘텐츠, 재미난 콘텐츠 있는데 나 요 콘텐츠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어. 근데 무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근데 이제 소리 분석 그 소프트웨어로 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추상적인데 컴퓨터로 띄워놓고 소리 딱 쳐줬을 때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감을 잡은 거죠. 이제 앞으로 이 핸드펜을 시연할 때는 소리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어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서로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여기에도 과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과학 아닌 것이 없죠. 핸드펜 제작 과정을 지켜보던 송정현 대표는 자기만의 호기심 탐구 생활을 준비합니다. 요거는 상자처럼 보이는데 드럼입니다. 그 손으로 칠 수 있는 이렇게 카운이라는 드럼이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치는 이제 타악기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이제 행펜 연주자들하고 한번 제가 즉흥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펜이라는 악기가 정말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 공정도 정말 정교하게 제작되는구나. 그래서 감명받았어요, 사실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음악적인 또 즐거움도 있었고, 어쨌든 그때 그분들 또 뵈니까 그런 음악적인 추억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재필 작가가 만든 이제 스마일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얼굴에 있는 감정을 이제 분석을 해서 돈의 가치로 이제 환산해주는 이제 감정을 기록하는 영수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마일이 10초 동안 이제 저의 감정을 읽어요. 그때 이제 저의 지금 현재의 감정을 표정을 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춤을 추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감정 영수증이 나옵니다. 오늘 저의 감정은 행복 16,700원, 그 다음에 놀람 600원, 그 다음에 화남 6,800원, 묵뚝뚝 46,200원, 그래서 총 73,300원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피곤한 것 같은데요. 벌써 아이랑 아침에 준비하느라고 벌써 기를 좀 뺐습니다. 네, 더 힘내서 이제 해봐야겠네요. 네. 유쾌하게 시작해보는 하루 일과. 누군가는 그를 보며 말하겠죠. 한 가지만 잘해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고. 집중과 무게를 강조하는 세상의 우문에 그는 가볍고 쾌활한 현답을 내놓습니다. 날 잘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즐겁거든요. 순간순간.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순간의 어떤 어려움들 극복해내려고 노력해내고, 또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재미나게 자신을 좀 탐구해보는 탐험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같이 한번 탐험을 해보시길 바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는 오늘도 탐험을 떠납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물리와 화학의 개념 사이로 즐겁게 커피 한 잔을 맛보러 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 기술과 기술의 사이, 기술과 사람의 사이, 그 모든 사이와 사이를 가로지르며 그는 자유롭게 탐험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